안녕하세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남옥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강의와 또 그 강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의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주요 강의는 체계론적 가족치료, 대물림과 가족치료, 부부상담, 또 이혼상담과 갈등조정,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상담, 시연, 실습 등의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그 과목명을 보더라도 제가 하는 그 상담의 특징은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전체, 부부나 가족, 또 내지는 어떤 큰 단위,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치료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의 이론적인 배경은 그냥 순수한 심리학적 이론뿐만이 아니라 체계론적 치료라고 할 수 있어서 체계 이론을 많이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많은 이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심리치료 상담의 그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치료는 인간이 가진 정서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인간이 가진 인지 또는 행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공통된 특징이라면 한 개인을 본다라는 것이죠. 개인을 통해서 개인이 뭔가 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또 조금 더 고전적인 형태의 심리치료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치료는 이런 개인적인 특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전체, 맥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체계론적 치료의 그 기본 가치관을 제가 조금 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은 체계 안에서 형성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개인적인 속성들, 개인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소위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나서 성장한 가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특징들이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체계론적 치료의 기본 가치관이고요. 또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체계에 적합한 행동을 한다라는 전제입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야. 그 사람은 성격이 내향적이야. 그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개인의 특징이라기보다 그 체계가 만들어주는 나름대로의 적응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의 거짓말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어떤 의미로선 직접 간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아이의 적응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 개인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시스템에 어떤 역동이 있는가, 어떤 구조가 있는가,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체계론적 사고는 순환적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 자,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는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부부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인은 남편한테 잔소리와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와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본인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어기게 되고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사람의 논리를 보면 상대방은 원인 제공이고 나는 결과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론적 치료에서는 누가 원인 제공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순환적 인과관계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이란 결코 객관적 현실이 아닐 수 있다. 이거는 팩트잖아. 이거는 객관적 현실이잖아. 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관찰자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럭저럭 견딜 만한 상황, 아니면 더 나아가서 행복한 상황으로 비춰지기도 하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출구가 없는 굉장히 큰 어떤 갈등의 그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란 시간과 맥락에 달려있는 구성물이고, 또 문제는 부적절한 서술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 역시 뭔가 어떤 객관적인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보는 어떤 시간, 유동적인 어떤 맥락,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형성이 되는 우리의 사고, 구성 요소라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순간 문제가 자연사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체계론적 치료의 아주 그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특징들이 좀 기존의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접근이나 또 내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 체계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계론적 상담, 체계론적 치료의 효과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특징을 절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만 보지 않고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누군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우울하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 차원에서 본인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라든지, 뭔가 그 관계 안에서 무기력을 느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울이나 무기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증상과 어려움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부부가 얘기하는, 가족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가 남편의 알코올, 아내가 갖고 있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맞물려서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맥락을 크게 해서 원가족 안에서 각자가 겪은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편안한 이야기, 훨씬 더 이해하는 이야기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계론적 치료에서는 너무 줌을 아주 마이크로하게 개인적인 특성으로만 맞추지 않고 조금 더 뒤로 해서 크게 보고,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양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옳음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서로 모순이 되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도 맞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본인의 문제, 본인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자아 강도, 자존감,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것은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본다라든지 다르게 본다라든지, 그리고 저한테 관심 있는 거는 오히려 내 남자의 문제, 갈등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 강점들, 이런 것들 관심을 두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문제나 이런 것들 대신 목표가 해결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이해되고 잘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 치료라는 것은 사랑, 호기심, 그리고 재미,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한다 그러면 체계론적 상담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체계론적 가족 치료의 모델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체계론적 가족 치료의 그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의 특징은 문제 해결, 치료를 넘어선 건강한 가족 치료의 예방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것보다 가족 한 시스템이 건강하게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을 하고, 그래서 좋은 구조 속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이 잘 발휘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또 체계론적 가족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삶의 질 향상이 문제라는 거죠. 단지 문제 해결이나 갈등 조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구조, 전체적인 가족 구조, 이거는 지금 2대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3대 이상으로 해서 다세대 안에서 어떤 가족의 구조가 대물림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이 구조 속에서 특성화된 가족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기능이 좀 더 역기능에서 순기능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다세대 접근인데, 그 부부의 역동을 보면 단지 부부의 역동이라기보다 각자 원가족에서 형성된 개인적인 상처들이 부부의 갈등으로 다시 재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현재의 갈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자 원가족에 대한 이해, 원가족에 대한 깊은 어떤 수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세대 접근을 아주 선호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가계도 분석과 가족 세우기라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간단하지만 아주 통합적으로 가족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보다 편안하게, 보다 자연스럽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족 세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이론적인 접근과 더불어 많은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업을 통해서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강의들, 또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 또 그 강의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인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